카얼 중에 따르면 그림자는 단순히 내면의 한 측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반영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파트너, 친구,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비록 종종 보이지 않지만 그림자는 대인관계 역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우리의 판단, 반응, 기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 그림자는 타인에게 투사되어 갈등과 오해를 만들어내며 이는 종종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러한 투사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자신에 대한 측면이 파트너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매력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반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 안에서 억압된 자발성이나 대담함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특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불쾌감이나 긴장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타인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러한 현상을 자기 이해를 위한 기회로 설명했는데, 관계는 우리가 숨기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또한 억압된 부정적인 측면을 투사할 때 우리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의 통제하려는 경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계속해서 통제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판단과 불균형적인 반응은 종종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발생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역학은 갈등과 관계 단절의 흔한 원천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인 자기 부정을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식하는 것이 보다 진실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타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많은 공감과 이해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림자의 반영을 다루는 것은 단순히 대인 관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국 융이 말했듯이 우리가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것은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종종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러한 숨겨진 부분을 통합할 기회를 찾게 됩니다. 타인에게 투사한 것을 다루는 일은 단순히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호작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의 비판, 판단, 과도한 이상화 등을 인식할 때 우리는 내면을 돌아보고 질문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이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러한 성찰은 억압된 특성, 충족되지 않은 욕구, 혹은 무의식 속에 묻힌 두려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고집스러움에 짜증이 난다면 우리 자신도 고집이 있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이유로 억압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용기나 창의성을 존경한다면 이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미개척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탐구를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관계는 그림자가 드러나고 동시에 통합될 수 있는 정서적 실험실이 됩니다. 이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투사를 직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많은 특성이 실제로 우리 자신을 반영한다는 것을 인정할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직면에서 진정한 변화의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좌절감에 대해 타인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그림자를 돌아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정직한 소통과 균형 잡힌 관계를 위한 공간을 열게 됩니다. 억압하고 투사했던 것을 통합하면 감정적으로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덜 반응적이고 우리의 트리거를 더 잘 인식하며 자신과 타인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우리의 대인 관계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더 진실되게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숨겨진 측면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이해와 개별화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 탐구를 심화하면서 우리는 관계가 다층적인 심리적 거울의 역할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각각의 상호작용은 우리 스스로는 보지 못했을지도 모를 내면의 층위를 비춰줍니다. 이 깨달음은 해방적이면서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갈등과 반복적인 역학에서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나 상황을 비난하는 대신 우리는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우리를 희생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성장의 주체로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면 관계는 단순히 기쁨이나 좌절의 원천에 그치지 않고 통합의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과 마주할 때, 우리는 직면하기를 피했던 행동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과했던 수동적인 경향이든 아니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든 이러한 도전은 불편하지만 성장과 내면의 진실과 일치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더불어 투사된 측면의 통합은 단순히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성숙한 정서적 복잡성을 다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대응하며 우리의 트리거와 타인의 트리거를 인식합니다. 이는 공감이 꽃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며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신만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판단을 줄이고 보다 진실된 연결로 나아가는 길을 엽니다. 결국 이러한 역학을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우리는 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단순히 우리의 결점뿐 아니라 우리의 강점도 반영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혹은 존경하게 만드는 억압된 측면이 우리 존재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완전해집니다. 관계를 통한 자기 이해의 이 여정은 그림자가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기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투사한 것을 다루는 작업은 인내, 반복,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역학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내부적으로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 비판했던 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부정했던 것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중요한 무엇인가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투사를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첫걸음은 판단 대신 호기심의 자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짜증을 느끼거나 비정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느낄 때 왜 이것이 나를 이토록 불편하게 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반응적 태도에서 성찰적 태도로의 이 간단한 전환은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문을 엽니다. 때로는 이러한 패턴이 형성되게 만든 기억, 신념, 혹은 과거의 경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타인에게 투사했던 것이 실제로는 우리 내면의 통합이 필요한 부분을 가리키는 지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적 성찰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의 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반응이 항상 타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갈등을 보다 열린 마음과 덜 방어적인 자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역학에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신뢰와 상호 이해를 강화하여 보다 진실된 연결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만듭니다. 이 작업의 또 다른 변혁적인 측면은 우리가 타인에게 투사한 것을 인식할 때 표면 너머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진짜로 인간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상호 취약성과 수용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깊이의 연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어렵지만 깊이 해방적입니다.
우리의 투사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억압된 측면을 통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더 큰 자유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더 의식적으로 변하고 갈등은 덜 격렬해지며 우리의 관계는 더 균형 잡히게 됩니다. 아마도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러한 역학에 대해 말하면서 숨겨진 것을 직면함으로써 단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상호작용의 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반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고 동시에 주변 세계와 진실되게 연결되는 가장 깊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 나아가면서 진정한 변화는 억압된 측면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부정적이거나 원치 않는 특성으로 여겨졌던 것이 강점과 진정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억압된 분노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두려움은 우리에게 더 신중하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약점처럼 보였던 것을 균형과 성장의 발판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여정을 완전히 수용할 때 우리는 외부의 기대나 자신에 대한 제한적인 생각에 자신을 맞추는 대신 진정한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수용은 파괴적인 특성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우리의 정신의 모든 부분이 제자리를 찾아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내부의 균형은 외부의 상호작용에도 반영되어 보다 조화롭고 진실된 관계를 만듭니다. 게다가 이러한 통합은 우리에게 정서적 회복력을 키울 수 있게 하여 삶의 도전을 더 큰 용기와 명료함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알게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인 투사나 충동적 반응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기복을 더 큰 내부 통제감으로 항해하며 어려움이 위협이 아니라 학습과 진화의 기회임을 알게 됩니다. 이 작업의 혜택은 개인적인 심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융은 우리가 변화함으로써 집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투사와 패턴을 더 잘 인식할 때 우리는 더 공감적이고 덜 반응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결국 외부 세계의 많은 분열과 갈등은 개인의 그림자가 집단으로 투사된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림자를 다루는 일은 단순히 자기 발견의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숨겨진 것을 직면하는 것은 용기, 인내, 그리고 자비를 요구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는 지름길이 없지만 깊고 지속적인 보상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그림자를 밝히는 일은 단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 뿐 아니라 타인 및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게 합니다. 이것이 통합 작업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숨겨진 것을 우리가 더 진실되고 균형 잡히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이해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숨기고 있던 것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진정성의 귀중한 원천임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숨겨진 패턴을 직면하고 이전에 거부했던 부분을 통합할 때 우리는 반복적인 주기에서 벗어나 더 진실된 자신과 깊은 연결을 이루게 됩니다. 이 통합은 우리의 삶, 관계, 그리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억압된 것을 다루는 작업은 지속적인 과정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이 항상 움직이는 것처럼 새로운 우리 자신의 층위가 드러날 수 있으며 이는 주의와 배려를 요구합니다. 이는 약점의 신호가 아니라 진화의 신호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더 충만하고 의식적인 우리 자신으로 다가가는 길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목적과 균형 속에서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심리의 신비와 칼 융의 깊은 가르침을 계속 탐구해보세요. 이 채널의 다른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여기에서는 원형, 상징, 무의식의 역동성을 탐구하며 여러분이 자신과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시하며 알림을 활성화하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자기 이해는 하나의 여정이며 모든 성찰이 온전함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우리는 더 의식적이고 진실된 삶을 향한 이 여정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